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은 이보다도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애플 제품을 가로채는 절도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보고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적 부조를 받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전망입니다. 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연방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 통제로 한국 기업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된 계란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사용기한이 내년 1월 5일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3.4%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도비 어널리틱스는 온라인 쇼핑객들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108억 달러 정도 지출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0억 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은 이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15% 가까이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 미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보석과 전자제품 그리고 의류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요즘 기승을 부리는 게 바로 소포 절도범들이죠. 그런데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소포를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물건을 배달한 아마존 배달 기사였습니다. 나하비디언 부부는 아들에게 줄 소포가 도착했다는 알림은 받았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자 문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마존 배달 기사가 소포 배달 후 사진을 찍고는 도로 소포를 챙겨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It's frustrating. Frustrating, and then they could be late for Christmas too. So I'm hoping that won't be the case. 경찰은 연말연시 소포 절도범들이 판을 치는 만큼 웬만하면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대에 맞춰 주문하거나 소포 픽업 장소로 찾아가 소포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제품을 가로채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택배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를 만나 신분증을 보여주고 확인 서명까지 한 남성은 소포를 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소포의 주인이 아닌 절도범입니다. 물품이 배송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택배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도 피해자는 한인 존 신 씨. 신 씨는 4,500달러에 달하는 맥북을 도둑 맞았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신 씨의 신분증과 애플 제품 구매 여부 등을 미리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범행으로 한 신종 절도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셔먼옥스의 한 애플 매장에서는 한 절도범이 위조 신분증으로 고가의 제품을 수령한 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도범들이 휴대전화를 해킹해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안 전문 웹사이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20억 달러에 피해자는 5,800만 명에 이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포 절도 피해가 급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공적 부조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합법 이민도 최대한 제한하는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공적 부조, 즉 세금으로 제공하는 정부 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의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규정을 또다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공적 부조에 포함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SSI 생활보조금과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와 섹션 8 렌트비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어 전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공적 부조 규정에 걸린 비자와 영주권 기각 사례가 한동안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공적 부조 이민 신청 기각 규정은 정부 지원 혜택을 3년 사이에 12개월 이상 이용한 외국인일 경우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까지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출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제품이 사실상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특히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 세계 HBM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제품을 대부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란 관측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사재기 속에 올 상반기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어 직접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무부는 또 대중수출 통제 품목의 반도체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을 수출 금지 대상에 중국군 현대화와 관련된 140개 기업 명단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역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적용돼 일부 한국산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중국 수출 제한이 우려됩니다. 상무부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자체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합의한 네덜란드와 일본 등 33개국은 장비 수출 허가 면제 대상에 올렸지만 한국은 빠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직후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출 통제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폭탄 등으로 미중 대치가 격화될 거란 전망 속에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을 사면했습니다. 가족을 사면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차남 헌터 바이든 사면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헌터가 정치적 이유로 기소됐다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터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억 원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Will you accept the jury's outcome, their verdict, no matter what it is? Yes. And have you ruled out a pardon for your son? Yes. 바이든은 그동안 사면은 없다고 강조해왔고 지난달 대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임기 약 한 달 반을 남기고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in doing this, President Biden is probably setting himself up for questions in the days ahead.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온 헌터는
공화당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I have been the target of the unrelenting Trump attack machine shouting, "Where's Hunter?" Well, here's my answer. I am here.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제6 인질도 사면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제6 인질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트럼프 지지자들을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계란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공급업체 핸섬 브루팜스 측이 자발적인 리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2일부터 엘라베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지역 내 25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플라스틱 달걀 포장 틀 측면에 줄리언 코드 327과 사용기한이 2025년 1월 5일로 인쇄된 상품입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병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해당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을 받거나 즉각 폐기할 것을 FDA는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주 퓨얄럽 지역에서 굴착기를 사용한 ATM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퓨얄럽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메인 길과 15가 근처에 위치한 BECU 은행 ATM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3명의 용의자가 굴착기를 사용해 ATM을 분해한 뒤 이를 트럭에 실어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지만 이후 시 경계를 넘어가면서 추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몰던 굴착기와 트럭 모두 도난당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사건 당시 스키 마스크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남쪽 컴튼 지역에서 자기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남성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30일 컴튼에서 발생한 9살 소년 프린스턴 존스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프린스턴의 친부 니콜라스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턴은 사건 당시 할아버지 집에 머물다 뒷마당에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직 사건의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부인 니콜라스가 총격을 가한 이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게 체포된 32살 니콜라스 존스는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 등으로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교수와 연구자 등 236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부 시각으로 11월 30일 오전 9시 온라인 줌 플랫폼에서 시국 선언식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 파행과 퇴락을 외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시설에서 만든 활력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의혹이나 김 전 의원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과 가족이나 지인의 산단 인근 땅 매입 의혹 등입니다. 이 가운데 창원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두 사람을 기소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받은 혐의입니다. 명 씨에겐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등이 있을 걸로 의심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 등에게 파기하라고 시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불러 주말 동안 작성한 공소장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소하는데 정리한다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창원 국가산단 지정 직전 김 전 의원의 남동생들이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경위를 캐묻고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 조작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명 씨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내년도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 올리는 걸 거부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10일까지 합의를 거쳐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우 의장은 요구했습니다. 다만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선언 뒤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은 증액 권한이 없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킨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이 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들고 있다며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여야 모두 한치 양보 없이 강경한 입장이라 10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어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보복 목적으로 정치적 탄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감사원과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 사유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상 독립직이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가 표적감사, 세 번째가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걸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같은 잣대로 감사하고 있다며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것,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장 등 4명이 추가되면서 현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한 공직자는 18명이 됐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